네, 오늘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면접 클리닉 시간에는요, 이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 다양한 비법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고 계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도시바 코리아 인사팀의 김정환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준비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취업에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쌍용 SIST CEO로 계시는 노경원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고의 명품 옷인 구찌도 아니고 프라다도 아니고 자신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네. 혹시 취업에 실패하신 우리 취준생이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시고 오늘 또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특정 상호 2개.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이어서 긍정 에너지를 전해주시는 네. 성공미학연구소 이지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월요일이 되면 약속을 거의 잡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어야만 조금 움직이는데요. 왜냐하면 화요일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저는 아직 거짓말 하니까 티나네요. 농담이고요. 정말 제가 화요일 방송을 위해서 월요일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에는 반드시 보기가 따르기 마련인데요. 제가 오늘 방송을 선택했다면 우리 월요일은 집중하는 시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도 아마 성공 취업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포기하시는 것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힘내시고 성공 취업 팍팍!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리온그룹의 인사 담당자에서 취업 컨설턴트로 제2의 인생을 또 시작하신 분입니다. 한국경력개발진흥원의 김정기 전문위원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환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게요, 두 분. 예. 2015년 취업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갑자기 네. 질문을 받으셨어요. 네네, 작년보다 예. 확실히 더 어려워질 거라고 더 어려울 생각합니다. 것이다. 네, 어렵죠. 네, 어렵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잠 매거진을 시청하시는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취업의 문을 활짝 열을 수 있는 면접의 비법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또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상황 면접 대비 전략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상황 면접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정의부터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네, 상황 면접이라면 영어로 표현하면 시츄에이셔널 인터뷰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특정 상황을 지원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면접관은 그 지원자가 대답하는 그 내용 중에서 어떤 그 요령과 방법을 관찰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는 면접이죠. 다시 말하면 영양 면접의 그 일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도시아프가 코리아에서는 상황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네네,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몇 가지 저희 회사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질문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예. 네네. 지금 혹시 자막이 나오나요? 네네. 먼저 그 질문의 의도를 제가 말씀드리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기 위함이고요. 그러니까 1번 보시면 이런 질문들이 나와 있죠. 그 친구들과 저녁 식사 중에 우리 회사 제품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인터넷 기사가 방금 떴다고 전해 들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바로 지원자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능력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중요 고객으로부터 갑자기 납기를 일주일 당겨달라는 연락이 왔다. 공장에 확인해 보니 일주일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고객은 생산 라인이 멈출지도 모른다며 막무가내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질문의 요지는 교습 능력과 설득 능력입니다. 주로 영업직 지원자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하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대인관계에서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는 어떨 때인가?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만약 직장 동료가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은 그 직장 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조직 생활의 적응력,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 대응력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단순히 곤란하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확실한 질문의 의도들이 분명히 그러니까요. 있군요. 근데 모든 질문에는 네. 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시간만 허락된다면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토론해보는 시간도 한번 그러니까요. 가져보면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다양한 질문들의 유형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쌍용 SIST에서는 상황 면접으로 어떤 질문들이 나오고 또 어떻게 답변을 했을 때 합격시켜 주시나요? 네, 상황 면접 질문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어떤 질문도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또 다양한 질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취준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 질문하는 한 5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면은 네. 이렇게 첫 번째는 화면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괴롭히는 상사를 만났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질문도 있고 그다음에 열심히 했고 성과도 냈는데 연봉 인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우연히 자신보다 못한 동료가 더 많이 인상되었을 때 어떻게 이제 상사한테 대처할 것이냐.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회사 기업 문화가 정도 경영인데 정직하게 행동하면 회사가 위태롭고 정도를 포기하면서 회사를 위기에서 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위기에 빠져도 정도를 지킬 것이냐. 정말 곤란한 어떤 질문이죠. 그다음 당신이 팀장이라면 월급값도 못하는 지속적인 저성과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도 있고 혹시 술을 전혀 못하는 취업 지원자라면 술을 전혀 못하는데 신입사원 한정식에서 만약에 사장님이 술을 권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곤란한 질문도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맞아야죠. 네.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제가 5가지 답변을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은 네. 뭐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 알려드리겠는데 마지막에 이제 술을 전혀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상황 면접은 정답이 없습니다. 좀 독창적이면서 솔직하고 어떤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술을 전혀 못하는데 사장님이 술 권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면접장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답변이 있는데 사연으로 첫 출발하면서 사장님으로 받던 귀한 술을 제가 감히 어떻게 입으로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넥타이와 이거 풀면서 이렇게 술잔을 붓는 시음을 한 그런 답변자가 있었습니다. 재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가 받은 면접자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 면접에 나오는 질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다 공개해드리지 못한 답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 토론을 해서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승자에게는 또 소정의 상품이 다음 주에 이제 주어질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엔 김정기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리원에 계실 때 이런 상황 면접 때 어떤 질문들 많이 하셨어요? 네, 앞에 이제 두 분께서 질문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상황 면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것 같아요. 실제 본인이 경험했던 상황에 대한 것을 묻는 질문과 앞으로 예상되는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대처할 것인지 미래에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질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리온에서의 상황 면접은 본인의 경험 중심으로 질문을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봐라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리온에서는 과거의 실제 상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인가? 오리온의 상황 면접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자는 그 태스크, 그 원칙을 기억을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그때 겪게 된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고 어떻게 조치를 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이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고요. 이런 답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거는 평상시에 본인의 사례에 대해서 메모하고 기록하고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스스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이 상황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뭐 다양한 질문들, 다양한 답변들 이야기 나눠봤는데 좀 베스트 답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상사와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해 오셨죠? 네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네. 예, 상사와 갈등이 생긴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을 풀겠습니다라는 걸 보면 아마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해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간쯤 보시면 곧바로 휴일 날에 매니저님과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이런 부분을 보면 문제 해결을 통한 소통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자기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요. 아마 또 마음을 움직이기에 적합한 식사 자리, 생일, 기념일, 뭐 선물들을 이렇게 챙겨가면서 자기가 이제 조직 생활에 원만한 사람이다. 아마 이 그 답변을 통해서 이제 면접관이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자신감,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 소통력, 인성을 다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범 답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이유가 숨어 있으니까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시바 코리아 상황
상황 면접에서도 좀 베스트 답변했던 그런 지원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기억나는 지원자가 있습니다. 영업 지원자였는데요. 화면 통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이랬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이틀 뒤 가족들과 열흘간 유럽 여행을 갈 예정이다. 비용은 여행사에 전부 지불했다. 완불한 상태고 선불.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팀장이 급성 맹장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상무님께서 나에게 팀장을 대신하여 내일 고객과 함께 중국 상해 출장을 갈 수 있느냐고 하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네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해외 출장이 갑자기 많죠. 가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건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네네. 네, 그중 베스트 답변으로 베스트 답변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밑에 답변하고 두 줄. 그렇군요. 일단 네. 가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내일 팀장님 대신하여 상해로 가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 상해에서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프랑스 파리로 갔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틀 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가족들과 유럽 여행 갈 예정인데 가족과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비록 출국은 함께 할 수 없지만 파리에서 가족들을 만나면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고객에게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장 결과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전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답변을 한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으로써 3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죠. 그러네요. 이제 회사와 네. 그다음에 가족과 또 가족. 고객까지. 어. 그래서 합격한 지원자가 생각나고요. 예. 또 월스트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이건 한 10% 이상 부족한데라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네. 네, 당연히 회사 일을 우선시해야 되기에 상해를 가겠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는 꼭 같이 가겠다고 설득하고 아이, 멋없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뻔하네요. 네, 뻔한 답변이죠. 예. 이런 답변을 들으면 영혼 없구나. 또는 가족과의 약속을 저렇게 쉽게 저버리면 회사의 약속과도 쉽게 저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불필요한 오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고 현실성 있는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뭐 저희들이야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고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멋지게 답변할 수가 있지만 경험이 많이 부족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준비하기가 어렵거든요. 학생분들을 또 강의하시잖아요. 서울여대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나요? 학생들이 이제 상황 면접에서 많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 상황 면접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의 인재상을 좀 잘 살펴보시고 좀 독창적이고 또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하라고 조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뭐 질문에 어떤 흑백적인 어떤 답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도 좋다고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접장에서 어떤 같은 과 친구가 같이 면접을 왔는데 당신과 그다음에 친구 가운데 누구를 채용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우리 아나운서 두 분 가운데 한 명을 채용한다면 누구를 이렇게 하면은 고민합니다, 학생들이. 누구를 채용할까? 뭐 저를 채용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친구 채용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럴 때는 제 친구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저도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두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2명을 채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안도 제시하는 거로 제가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예. 예, 정답은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올해 김정기 위원님께서 상황 면접을 보신다면 올해는 어떤 질문을 한번 지원자들에게 던져보고 싶으세요? 네, 기업이 어려우니까 목표 달성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뭐 인생이라는 게 끊임없이 목표 설정하고 달성하고 이렇게 뭐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와 관련해서 팀이나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 이런 거를 할 때에 본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목표를 제안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혼자서보다 함께 협업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인재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협업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네. 저희 지금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의 유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시들이 다 여러분들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이 진짜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저는 이런 거예요. 상사의 부정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잘 말할 자신이 있거든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난감한 질문인데요. 사실 예. 이 상황 면접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그맨 이휘재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이휘재 씨요? 예, 이휘재 씨가 떠오른 그 프로그램 하나가 네. 그래 할 수 있어. 예전에 그래 결심했어. 인생극장. 네,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가 있었죠. 예. 그때 뭐 아니야 난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면접이 아마 상황 면접이 아닌가 싶은데요. 상사의 부정 이거 정말 고민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힘든데 사실 최근 그 기업 이슈에서 가장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 의식을 아마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에서 나 어떻게 답을 하기 참 애매하지만 저라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듯이 기업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와의 그런 갈등, 부정을 제가 안다면 저 혼자 판단하고 그 결정하기보다는 기업 내에서 즉 우리 부서 내에서 이제 묘책을 세우겠는데 상사와 동료와의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마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 조직에서 어떤 내부 고발자의 행태를 보일 때 조금 아닐 수 있는 예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좀 좋은 조직원으로 판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바로 지원자의 어떤 윤리의식을 묻는 그런 질문일 텐데 이런 질문을 묻는 의도도 좀 살펴볼까요? 네, 컴플라이언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기업에서는 이 컴플라이언스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네. 이 뜻을 사전적으로 해석하면요, 법규 준수 그리고 윤리 준수 이런 이제 개념으로 흔히들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명성을 이렇게 쌓기까지는 정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발달된 이런 세상에서는 기업의 어떤 치명적 결함이나 또는 부도덕한 행위는 몇 시간 이내에 그 수십 년간에 쌓아올린 기업의 명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지원자들에게 지원자들의 윤리의식이나 그다음에 지원자들의 어떤 그 부도덕성을 질문과 어떤 상황을 통해서 좀 묻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아주 최고의 가치는 바로 지속 가능한 경영이거든요.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이제 공과 사를 구분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노 대표님은 직접 이런 유형으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는 편이세요?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은 근무 시간 중에 어떤 인터넷 뭐 화면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근무 시간 중에 인터넷 쇼핑 등 어떤 사적인 어떤 뭐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이렇게 밖이 아닌 회사 내에서 복도에서 5만 원 주었다. 어떻게 할 것이냐. CCTV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다음에 또 상사의 또 잦은 아까 뭐 질문하고 유사한 거지만은 또 이렇게 개인적인 신분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리고 법인카드. 이건 정말 외국계 기업은 정말 엄격하게 적용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로 친구와 식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등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질문을 받을 경우에는 두부 자르듯이 하는 것보다는 상황 면접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제가 네 번째 질문에 법인카드를 친구와 쓰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어떤 질문을 받을 때는 친구도 만약에 친구가 미래 잠재적인 고객이라면은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전혀 저희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뭐 가족 친지나 친구라면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관계, 조직 적응력을 묻는 질문으로 또 사이가 나쁜 동료와 한 팀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답변하는 게 가장 좋은지 베스트 답변도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위원님. 네, 베스트 답변이 지금 화면으로 볼까요? 화면 나오죠. 3명 이상 모이면은 흔히 발생되는 게 사람 간의 그 갈등이죠. 해결하는 방법이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높여주고 그리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가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본 사례를 볼 것 같으면은 답변 공식에 따라서 일단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잘 된 것 같아요. 비교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지금 갈등 상황이 도래가 됐고 그리고 그 갈등을 조치하는 방법이 본인이 먼저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자기가 자기를 오픈을 했어요. 자기 개방을 해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하고 절친이 되고 회사 생활을 하는데 멘토 역할을 하게 됐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인의 과거의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내가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답변을 하는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극성, 인간에 대한 존중, 배려심.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하는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오늘 소개됐던 이제 베스트 답변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확실하게 보여줄 건 보여주면서도 깔끔하게 답변을 했던 케이스인데, 자, 아무튼 상황 면접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우리 이주 대표님이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상황 면접은요, 지원자로 하여금 다양한 상황을 제시받고 과연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가, 그것을 보는 인성 면접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치관, 책임감, 소통의식, 그리고 도덕성과 같은 윤리의식을 테스트해서 우리 기업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알아보는 테스트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보내온 질문 해결해드리는 시간, Q&A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예, 질문부터 바로 공개해드릴게요. 상사가 야근하는데 퇴근할 거냐고 묻는 이유는 뭐예요? 라는 질문을 또 보냈습니다. 가지 말라는 대표님, 얘기예요. 왜 이런 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상사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직구형이 있고 배려형이 있는데 이런 돌직구형을 하면 의도가 나타납니다. 장그래, 내일 좀 도와줄래? 이렇게 물을 텐데 차라리. 이런 질문은 배려형 상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퇴근 언제 할 거냐고 물을 때 답변이 예, 저 퇴근 곧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센스가 없고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어떤 답변이고 그럴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만약 약속이 없다면은 예, 제가 뭘 도와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뭐 답변을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약속이 있다면 아까 우리 김정희 상무님께서 결혼 뭐 10주년 했듯이 뭐 약속 없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오늘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지만은 좀 팀장님 업무 도와드리고 약간 약속 시간에 좀 늦게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은 아주 바람직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만 딱 정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김정기 위원님께 드려보겠습니다. 면접에서 연봉이나 복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막 물어보면 좀 예의 없어 보일까 봐 걱정이 되죠. 네. 예. 그 면접위원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좀 싸가지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 합격에 대단히 부정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그 시점을 보게 되면 짧은 면접 시간 동안에 마무리할 때 지금까지 말씀 잘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런 답변을 하게 되면 면접위원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대단히 준비가 지금 안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본인에게 주어졌을 때 뭐 복지나 임금 이런 거를 질문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간절함, 회사에 대한 관심, 포부,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거를 짧은 시간 동안에 마무리를 할 때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게 면접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질문하느라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이기수 대표님께 드려보겠습니다. 면접에서 말을 더듬는 편인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예. 네, 방송에서 제가 가장 말을 많이 더듬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이니까 갑자기 그냥 웃음이 나오는데요. 예. 먼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사나 제안을 발표하는 경험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이런 발표하는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다를 할 때도요. 너무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만 말고 그 의견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이렇게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를 자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나는 이제 예를 든다면 나는 이런 생각이야.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이 상대방의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비책이 있다면 사실 제가 경상도 여성이라 발음도 아직도 부정확하지만 강의에서는 이 경상도 말이 또 먹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완화해보고자 방송에 욕심이 있어서 이제 노력한 게 뭐냐면 성경책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책은 가라세대 주께서 말씀하시거니와 뭐 이렇게 말씀해서 요즘 어법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 성경책을 이제 큰 소리로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에코 시스템이 돼 있고 자동으로
예, 그게 울려서 제 귀에 들리기 때문에 제 발음의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한지 그런 부분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어려운 문구를 자주 인용해서 이렇게 읽어보는 습관도 들이면 참 좋은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네, 역시. 공중 목욕탕 말고 개인 목욕탕에서 하셔야 됩니다. 공중 목욕탕 하시면 힘이 들어와요. 예. 자, 마지막 질문은 김정환 상무님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면접관이 우리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나요? 라는 질문이 또 와 있네요. 네, 공교롭게도 저도 이 질문 꼭 하거든요. 뭐 누구나 다 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바로 회사에 대한 관심도와 그 진정성을 이제 체크하기 위함이죠. 누구나 면접장에 오면 정말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를 위해서 오랜 기간 준비했고 지대한 관심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그 진정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 던지면 바로 그 지원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궁금한 게 없습니다. 이런 답변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진짜 최악이네요.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네, 제 고민을 없애준 거죠. 바로 탈락. 정말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 사실 그렇긴 한데 한국 사람들은 다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물으면 조용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대화법이 누군가가 이렇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면 받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진짜 습관을 누군가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반론이라기보다는 내 의견을 또 이렇게 적합하게 제시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준비 잘 하시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네 분과 함께 상황 면접 대비 전략들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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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